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던 관행을 변경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AB5가 새해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가면서 타운 내 업체들이 직원들을 재분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사회 기존 이사 전원 사퇴 요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한국학원 정부 지원금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마감일을 넘겼지만 LA 총영사관은 2일 한국학원 이사회와의 협상 추이에 따라 마감일이 지났어도 지원금 재개가 가능한 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협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원이 2주간의 연말연시 휴회를 끝내고 오늘 의정활동을 재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전국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등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거의 모두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의 세 번째 대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직원들을 독립계약제로 고용하던 관행을 변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AB5가 새해부터 가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가면서 타운의 대부분 업체들이 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체들은 새법 준수를 위해서 직원들을 재분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의 독립계약직 여부를 ABC 테스트에 근거해 재분류해야 하는 AB5의 시행으로 타운 대부분 업체들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업주들의 편의에 따라 혹은 업주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독립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비교적 임의적으로 분류되던 관행이 이번 AB5의 시행으로 주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정확히 재분류돼야 하기 때문에 타운 업체들도 이미 전환 작업에 들어간 곳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업체들도 새해 들어서부터는 기존의 고용 관행이 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9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많은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스파,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건축하시는 분, 컨스트럭션, 그리고 세일즈 퍼슨이 많으신 세일즈맨을 고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업체 그런 데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장원이라든지 미용실, 네일살롱, 이발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준비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송, 건축, 청소업계는 그동안 고용인을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해온 관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AB5의 시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관광 가이드들을 독립계약직으로 고용해왔던 타운의 여행사들도 새 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독립계약자나 정규직으로 나뉠 수 있어 ABC 테스트에 근거해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 수행하는 업무가 회사의 핵심 업무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온 전력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독립계약자가 됩니다. 지난달 31일 샌디에고 연방지법이 캘리포니아 트럭 운송협회에 AB5 효력 중지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인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트럭 업계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들은 새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이는 지켜보지만 제 생각엔 그런 TRO라든지 그런 정지 명령이 이 본격적인 어떤 실제 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법안은 약간 수정이 되더라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독립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업주 측에서는 오버타임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 비용 부담이 최대 3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정부 지원금 지급이 해를 넘겼지만 LA 총영사관은 2일
한국학원이사회와의 협상 추이에 따라서 마감일이 지났어도 지원금 재개가 가능한 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협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연 기자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와 관련 김환중 LA 총영사가 2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협상안만 따라준다면 한국 정부의 지원금 지급 문제를 조정해볼 의사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에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측과 법정 소송을 피하겠다는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입장 발표에 이어 LA 총영사관 측도 지원금을 중단하지 않는 방향에서 한국학원 이사회 측과의 협상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 예산의 해결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는 이렇게 타협을 이루고자 이렇게 실제 본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실제 받아놓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해를 넘기게 되면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가와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지난달 말 수개월째 보류 중인 $20만 달러 상당의 2019 회계연도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이사진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마감 일자를 조정해 지원금 재개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1월 1일자가 되면 모든 회계 구자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 제로가 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전부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인사의 대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해결 규정상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해외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해서 노력은 해보고자 합니다. LA 총영사관과 비대위 측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기존 이사진 사퇴와 비대위가 추천하는 신임 이사 7명의 영입입니다. 박형만 신임 이사장을 포함한 한국학원 측이 배정하는 이사진 4명과 비대위가 추천하는 이사진 7명으로 새로 이사진을 꾸리고 중단된 한국정부 지원금도 재개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한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성원 부족으로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신임 이사장은 2일 한국 정부의 지원금 중단 사태를 막고 동포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상원이 2주간의 연말연시 휴회를 끝내고 오늘 의정 활동을 재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전국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8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소추안을 넘기지 않은 채 공화당과 증인 소환 등 탄핵 심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시도 중입니다. 일리노이주가 기호형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날 주 전역 매출 총액이 3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9개 판매소 앞에는 마리화나를 사려는 이들의 줄이 몇 블럭씩 길게 이어졌고 일리노이 남부 농촌 지역 판매소에도 짧게는 주차장까지 길게는 들판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지난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 맞이 행사 볼드럽 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구설에 올랐습니다. 뉴이얼스 이브에 볼드럽을 보기 위해 타임스스퀘어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 지역 도미노 피자 가게가 라지 치즈 파이 가격을 2배로 올려받았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민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유순자, 테레사 황 등 한국과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민화를 소재로 하며 전통과 현대 작품 등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에서 팁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던 팁 크레딧 정책이 결국 폐지됐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지난달 31일 뉴욕주 노동국이 뉴욕주 내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네일업소, 헤어 미용실, 애견 미용실, 피부관리업소, 카워시, 발레 파킹 종사자와 도어맨, 토잉 트럭 드라이버, 투어 가이드 등으로 약 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워싱턴 지역에 독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독감 시즌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클리시는 1일부터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2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수수료 부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시애틀 항만청 샘 조 커미셔너가 지난달 31일 선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커미셔너의 임기는 4년입니다. 최영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추미애 신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추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어진 환담에서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환담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에서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감사를 전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개혁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현지 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올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과 협력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달 23일 1216 대책의 세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에서 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환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대부분 발의됐는데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27일 불법 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지난해 12월 30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치를 이어온 여야의 세 번째 대결인 셈입니다. 2017년 5월 9일 대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이은 4년 전의 마지막 승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무대로 꼽힙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의도 권력 지형이 바뀌며 전국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지,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명예회복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통과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100일간 총선 레이스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새해맞이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심판 여론이 50%를 상회하면서 30% 중반의 여당 심판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선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어 여론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은 물론 한국 정치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통합 논의, 각 정당의 인적 쇄신 경쟁 등이 총선 승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야는 총선까지 남은 3개월여 동안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한 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에 승리해야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총선 필승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신년 인사회에서 당이 살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며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들은 대표성, 비례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약진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